시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면 저녁인지 새벽인지도 모를 시간에 정확히 이제 출근의 시간이죠. 저희가 사실 처음 모였을 때 네. 10번 하고 끝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드디어 11번째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모두 구독자님들 덕분이죠. 소감 한 감사합니다.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덕입니다. 여러분들 덕에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댓글창에서 이제 활동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주는 또 네. 주성철의 주인. 예. 주성철의 주인이 구독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인님들 이거 어쨌든 얘 좀 데려가요. 연장이 돼서 좋긴 한데 피로는 더해졌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피로는 더해졌다. 여하튼 저희가 11회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함께하는 워케이션 특집. 와.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원특별자치도로 가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발목에 붙은 모래 알때 일렁일렁 근데 워케이션이 뭐야? 워케이션. 이게 뭐냐 워크하고 버케이션의 합성어인데 일도 하고 또 휴가지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휴식도 취하는 그 두 개를 합친 거를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즘 강원특별자치도가 워케이션의 성지래요. 거기 이제 바다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뜨는 곳이죠, 거기가.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과 휴식의 콜라보라는 주제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로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신입을 한 명 불렀습니다. 오. 예, 배신님 나와주세요. 배신입? 배신입? 배신님 나와주세요. 배신입?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도 얘기해야 돼. 신입사원 배순탁입니다. 반갑습니다. USB가 꽂히신 분으로 급하게 외우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구석 일렬에서 언제나 음악과 관련된 특집을 하게 되면 항상 모셨던 네. 게스트에서 오늘은 신입으로 네. 다 봤어요, 저는. 어땠어요? 어땠어요? 정말 재밌어요. 아 그래요? 특히 야 저기 미친 사람 온다는 정말 근래 애들은 최고의 애들. 저 미친 사람 하나 돌아다니는 것 같아. 보지 마, 쳐다보자, 딴 데봐, 딴 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나 진짜. 미친 사람 돌아다닌다. 예, 워케이션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에 왔습니다. 와. 강원특별자치도.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백두대간의 서쪽을 영서지방, 동쪽을 영동지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은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경계 끝자락에는 평창이에요. 그래서 영서지방이고 평창, 오대산, 월정사의 일주문 앞에 왔습니다. 네, 흔히 사찰에 갔을 때 사찰의 정문을 일주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문이 없죠. 일주문은 대문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월정 대가람 오른쪽부터 있는 거예요. 왼쪽부터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 월정사엔 또 다른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뒤돌아보시면 바로 월정사로 가는 입구에 이 전나무 숲길. 아 저게 그럼 다 전나무인 거야? 예, 전부 다 전나무고 쭉 걸어가면 월정사를 향해 가는 거고요. 왜 나한테? 뭐 하시는 거죠? 왜 나한테? 뭐 하시는 거죠? 바로 그 드라마 도깨비의 배은탁. 너무 잘 어울린다. 무서워. 너무 무섭다. 나 이쪽 가서 볼래. 이쪽 가서 볼래. 얼굴이 무서워. 야, 견뎌. 이런 거 견뎌야지, 진짜. 고정해. 너무 무섭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좋겠어. 거기까지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 허락 같은 핑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누구의 대사예요? 누구 대사요? 공유. 야,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월정사로. 월정사로 가봅시다. 네.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너의 곁에 있을게.
너희 둘이 되게 친하지? 되게 친할 것 같아. 아, 이거 평창은 영화 국가대표가. 오. 그러니까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연동돼 있는 것 같은 영화잖아요. 국가대표는. 음악도 엄청 히트했죠. 버터플라이. 예. 그것도 뭐 거의 국민가요 됐잖아요 그때. 또 다른 영화는 뭐가 있지?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군요? 네. 엽기적인 거기에서 타임캡슐 넣는 곳이 아. 예, 평창 근처에 그 정선. 네. 그 선생 김봉도의 그 분교도 바로 여기 있죠. 아, 좋다. 사진 찍어야지.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 있어 진짜. 쥐다. 아, 벌써 막 힐링도 되고 되게 휴가 온 기분이 나죠? 예, 그럼 이제 서울로 돌아가요. 다 느끼셨으면. 예. 자, 이곳이 천왕문. 천왕문. 이제 천왕문을 지나면 이제 사찰에 다 왔다. 아 그러네. 저 씌워놨구나. 아유 좋다. 평소에 이런 데도 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데 오랜만에 왔다. 아, 근데 정말 좋은 자리에 지어진 사찰 같아. 네. 그치. 터가 산에 완전 이렇게. 좋다. 진짜. 아, 멀리서 이렇게 독경 소리가 계속 들리고. 네. 그러니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 템플 스테이도 그렇고, 그다음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워케이션도 그렇고, 다들 이제 워라벨이라는 것을 화두에 두고 이제 고민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배순탁 작가한테서 워라벨은 어떤 걸까? 저한테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게 저한테는 워라벨이라고 해봤자 이제 일하고 나서 새벽에 게임하는 거거든요. 아우 어떡해. 여러분이랑 같이 안 왔으면 저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런데 지금 너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주과장에게 워라벨은 뭔가요? 아 사실 저도 뭐 배 작가랑 뭐 다를 게 없어요. 이 영화 기자도 대부분 비슷할 텐데 워라벨이라는 게 1년에 몇 번씩 있는 영화제를 갈 때 신나는 이유가 계속 사무실에만 있다가 그때라도 여행을 가니까 그래서 영화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돈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꿀맛이죠. 아, 이게 바로 윤장대. 경전을 넣은 회전 책장이래. 석가모니불 이렇게 3번 연속을 하면서 정성껏 윤장대를 돌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발언하시게. 석가모니불. 아, 그래, 타이밍이 좋아, 지금. 타이밍이 3바퀴로 딱 오게. 그러네. 다 이렇게 한 거죠. 예, 홍콩에서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방구석 열렬 부디 저의 단독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그 소원을 빌었어. 단독 프로그램. 단독 프로그램. 소원. 석가모니불. 아유. 제 소원은 항상 같습니다. 돈 많이 벌고 호상하게 해주세요.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아이고. 와, 네. 제가 점심을 쏘겠습니다. 예. 와, 오늘의 핵심은 산채입니다. 산책. 그 특히 강원도 이 오대산 자락의 산채가 유명한 게 이제 일단 그 산에서 나는 갖가지 나물들이지. 곰취, 뭐 엄나무순, 오가피, 곤드레, 더덕 이런 게 유명하고 피톤치드 하신 김에 건강하게 먹자. 예, 우와, 오, 우와, 연근이다. 감사합니다. 와, 에? 와, 이 나물의 향기. 와, 와, 월정사 토요일에 있는 이 가게 진짜 잘 들어온 것 같다. 형 여기 돈 받았어? 삐삐엘이야 형 이거? 형만 아는 삐삐엘인 거야? 얘가 궁채라는 나물이래요. 궁채. 공채. 그다음에 얘가 와, 정말 오도독해요.
그다음 얘가 가시오가피. 가져가. 근데 이건 좀 쓰대요. 맛있어요? 아 이거 쓰다.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 이게 아까 되게 고기 맛이 난다고 하셨던 고기나물. 고기나물. 아 이게 대칭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다 달라. 다 다른 거야. 자, 우리 그럼 각자 취향대로. 취향대로 밥을 비벼볼까요? 네네. 저는 된장을 좀 넣겠습니다. 아 된장 더 넣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밥을 대충 비빈 다음에 여기에 덮밥처럼 나물을 넣어서 먹습니다. 아 섞지 않으시고. 예. 나물 충분히 넣어도 되겠구나. 밥이 보이지 않게끔 나물로 다 덮어야죠. 된장 진짜 맛있다. 막장? 형 호박은 왜 넣은 거야? 저 밥을 비빌 때 홍동백수 이런 거 역시 달라. 홍동백수. 토마토가 있어야 돼요. 진짜 맛있는데? 그 제철나물은 진짜 약이야 약. 진짜. 건강하게 점심을 먹고 이제 영동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바다다 바다. 바다. 언더더시. 아니 방금 전에 오대산을 갔다가 금방 바다를 왔어요. 와. 산과 바다를 하루 만에.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평창에서 백두대간을 넘어서 이제 영동 지방으로 온 거고 영서 지방이 풍요로운 평야에서 산을 볼 수 있다면 이곳은 바다에서 산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사실 양양이라는 곳이 관광지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서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고속도로 재정비를 하면서 현재는 연간 1,600만 명이 찾는 최고의 핫플로 등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이유인데 바로 워케이션. 워케이션. 바로 이곳이 양양이 요즘은 워케이션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왜 여기가 워케이션의 성지야?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와서 서핑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야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야자수를 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지요. 워케이션. 자, 워케이션으로. 워케이션. 바로 이곳이 양양의 대표적인 워케이션 장소 데스커 양양 워케이션 센터예요. 네. 이 워케이션 센터는요 총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휴식과 숙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스테이. 공유 오피스와 회의실이 같이 마련되어 있는 워케이션 가든앤센터,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서핑 클래스라든지 커피나 요가 같은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즐길 게 정말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요즘에 스타트업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 워케이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워케이션 가든을 한번 들어가 양양 직접 볼까요? 데스커 워케이션. 네. 오 되게 깔끔해. 이야. 사무실을 정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네. 야, 여기 너무 좋네.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할 거라면 이런 데서 하면 능률도 오르고 진짜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군수산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 계신 걸 봤어요. 지뢰찾기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무 시간에만 일하고 자유 시간에는 충분히 놀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휴식의 콜라보. 뭔가 워라벨이라는 것을 그 컨셉으로 해서 배수탁 작가한테 영화 하나만 추천해서 갖고 와라. 네네. 그래서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블랙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한계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제목이 뭐냐고요, 영화 제목이. 작가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제목입니다. 限界だ何のために働いてるんだ
10년 만에 이제 백수 생활을 끝내고 블랙 회사의 신입으로 입사한 마코토라는 인물이요. 상사의 갑질을 견디는 본격 회사 유혹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제 워라벨이잖아요. 워라벨의 중요성을 역으로 좀 생각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블랙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난 한계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가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입니다. 야 이거 진짜 좀 제목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런 영화 제목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영화 리뷰를 쓸 때 제목 몇 번만 언급을 하면은 분량이 딱 차거든요. 이런 비슷한 제목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 이름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작품이 그 일본판 미생이라는 게임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 방구석 일렬에서 봤던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흥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이듬해 바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9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드문 경우 아니에요? 드문 경우죠. 네. 한국의 직장인들이 이 영화에 공감하는 이유는 5년, 1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근무 환경, 팍팍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내 얘긴데? 사실 내 얘기이기도 해. 시작하자마자 반쯤은 블랙 상태의 주인공이 자기 머리뼈의 한계를 시험해볼 목적인지 사뭇 격렬한 기세로 지표명과의 헤딩을 시도하면서 시작합니다. 限界だ 주인공의 이름은 마오토코. 이 청년은 무슨 이유로 어떤 한계에 다다른 건지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블랙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몰라 라는 엄청나게 긴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영화는 바로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크로이 시스템 주식회사라는 영세한 IT 업체에 새롭게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 이름에도 일부러 검을 흑자를 넣었잖아요. 大根田君です 大根田です 그는 사회초년생다운 풋풋함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それやっとけ安倍さんバカリーダーだバカもしくは神と呼べ神お前出身は早稲田ですけどエリートかいや 저는 일본 영화 저런 캐릭터 勘違いしてんじゃね 좋아합니다. えよバカ 저분이 お 영화 前 내내 みたいに 빵가를 キャリア 한 も好き 100번 でもない 하세요. 新人はただのお荷物なんだよ 저 バカ 특유의 말투. そこ座ってとっととやるねバカ 마오토코가 발견한 건 이 자리에서 일하던 전임자가 남긴 공포영화 같은 일기장과 엎드려서 그대로 녹은 듯한 흔적뿐 生きてんだか死んでんだか行方不明なんだよ入社1週間で音信不通 제목부터 이미 알려준 거지만 이 회사 아주 악질적이고 착취적인 구조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팀장 아베는 무능함과 권력형 갑질, 더러운 성깔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팔방꼰대였고 ちょっと設計書の読み方 항상 그렇듯이 못지않게 무능한데 無理じゃね 오로지 권력자의 심기 경험만 해대는 똘마니, 그러니까 이대 같은 인간들이 꼭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출근한 참이라 아직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今週中に製造終わらせなきゃクビだぞこの野郎バカ野郎いや今日中にモジュール1本完成させるまで帰れると思うなよバカ 갑자기 산더미 같은 일을 떠넘기질 않나 バカ定時なんてもんはな都市伝説だバカ 정시 퇴근은 도시 전설에 불과하다는 말을 저렇게나 기세등등하게 외치지를 就 않나 業規則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 이거야말로 블랙 회사의 모든 조건에 착실하게 해당하는 회사였다는 것이지요. 그럼 정체를 알았으면 곧바로 그만두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인공 마오토코에게는 그럴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선배. 네. もう後がないんです 사실 그는 와세다 대학 출신이 아니라 니시 와세다에 사는 히키코모리이자 니트족 출신이었습니다. ニー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입구역에 사는 백수 정도 되겠네요. 그는 닥치는 대로 면접을 받지만 가진 거라곤 흔해 빠진 자격증 하나, 당연하게도 모조리 탈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お母さん事故で。すいませんなんか 店で取ったのよ。 자기를 뽑은 유일한 회사에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장이 사실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놈. 제일 나쁜 놈이죠. 하지만 대뜸 이 청년을 뽑은 회사가 당연히 제대로 된 회사일 리가 없는 1 것이 ヶ月で頼むよ1ヶ月 거래처의 요구 조건을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용역 회사 같은 こちらは別 위치였죠. におたくらじゃなくても構わないんだよ何をおっしゃいますやらお任せください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IT 業界って言えば聞こえはいいが俺たちはここだ IT 업계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속에서 이 회사의 위치는 그야말로 을 중의 을입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이 자기가 아주 심각하게 거지 같은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力を合わせて頑張りましょう 어떻게든 혼자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겠다는 호승심과 만용 그 사이 어딘가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스스로를 갈아대기 시작하죠. 영화는 결국 마오코토가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大丈夫です完成しました 또 한 번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현실이 이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화 같은 결말은 현실에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마오코토들 기운 내십시오. 限界だった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영화 블랙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는 한계에 도달했는지도 모른다 였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만화적인 구성의 시트콤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던데요. 네, 2007년에 11월부터 12월까지 크로이 유토라는 네티즌이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험난한 회사 생활 이야기를 푸념하듯이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극사실주의적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 거죠. 그 글을 모아서 또 단행본도 나왔습니다. 이 단행본도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영화화까지 이어지게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국내에도 이제 블랙 회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단행본 출간이 돼 있고요. 작품에 그 되게 좋은 선배가 등장하잖아요. 그 후지타 선배가 그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君は何のために働いてるんだどうしてここまで頑張ってこられたんだ 너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버티고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다.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작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계기로 조금이라도 블랙 회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만의 얘기로는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위 X세대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다니고 실제로 뭔가 Z세대 친구들이 보니까 있더라고, 우리 주위에. 그럼 잠깐 우리 중에는 없지. 회사를 다닌 사람이 없는 거야? 야, 제가 근데- 다니고 있죠, 제가. 아니 근데 얘는 편집장이잖아. 형이 영화로 치면 빠가 하는 그치, 약간 그거. 드라마 빠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 블랙 기업의 선봉자. 아니 약간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 그래서 저희가 방구석 최초로 일반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오. 심지어 MZ 세대 직장인들 저기 대기 중이시네요.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너무 지금 근데 너무 티가 나서 자, 그래서 방구석 일녀를 책임지고 있는 세 분의 조연출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걸어줬던 글로 가시면 되고 네. 바로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럼 직접 물질 하시는 분이세요? 아, 기계에 관심이 많으죠. 안녕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걸 하고 있는 게 더 불편하지 않나요? 잘 안 보여요. 이것도 직접 하고 있어. 너무 웃긴데? 잘 들어가야겠다. 사실 선배 메인 PD가 지금 현장에 두 분 그룹 두고 정면에 있잖아요. 너무 가까운데? 선배 앞에서는 회사 욕을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PD님? 저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듣기로는 김미연 PD가 회사에서 인기가 없대. 같이 일해주는 후배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구나. 되게 오히려 메인 PD가 조연출들 눈치도 보고 좀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PD님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오늘 주제가 MZ 직장인의 속사정인데
다들 어떻게 이 주제와 어울리는 게스트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시나요? 딱 보시면 MG 같지 않습니까? 사이보그 같아요. 되게 B급 영화의 사이보그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테크노 전사. 이정현. 옆에 이 PD님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나이가 MZ에 속하는 나이대기도 하고 그 할 말 다 한다고 하잖아요. MZ 세대들이 요새 너무 할 말 다 한다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마음에 있는 말은 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 PD는 제가 처음 뵀을 때 이 네. 영화 주제가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게 그 사거리에서 쓰러지잖아요. 갱카이다. 쓰러진 적 있어요?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현장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봤을 때 씻지는 않았어. 100%. 그러니까 머리는 100%안 감았어요. 100% 내가 봤을 때 머리 안 감았어. 옷은 내가 봤을 때 최소 3일? 갈아입지 않았다.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MZ스러운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는 MZ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좀 MZ가 아니지 않을까. 그럼 MZ라고 생각하는 두 분이 있고 나는 반절 MZ다. 반절 MZ다. PD님이 있는데 이제 우선 첫 질문은 공식적인 첫 질문은 이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얘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구만. 네. 솔직히 뭔가 사이다 엔딩을 바랬지만 제가 저였어도 그냥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다니지 않았을까.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입이 엄청 많이 됐다. 네. PD님은? 저도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시놉시스를 보는데 뭐 되게 유쾌하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주인공이 퇴사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회사를 적응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걸까 하고 봤는데 저는 근데 오히려 그 주인공이 한번 폭발을 해서 말하잖아요. 모두에게. 네. あんたら何してんだよひがみ合ったり罵り合ったり仕事を付き合ったりこれがまともな会社かよ 나는 뭐 퇴사할 거고 하면서 그 후지타 선배한테 사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실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그런 걸 전달을 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찾아가고 사실은 이게 사는 거였다고 하는 게 되게 현실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겠구나 하면서 이해가 갔던 엔딩이었어요.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사실 그 엔딩 전까지 좀 과장되고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과장들이 많았다 생각했는데 저는 엔딩이 오히려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제가 공감하고 와닿을 수 있는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딱 이걸 때려치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마음 할 수가 없다. 이 영화 주인공처럼 네네. 그래도 다니는 게 회사를 직장인들을 대표로 해서 나온 세 분인데 우리 PD님들이 평소에 쓴 일기 중에 저희가 몇 장을 몰래 찢어왔습니다. 일명 세 줄 일기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좀 만지고 그러잖아요. 뭐 방송에서. 근데 진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맞춤법을 다 틀렸어. 우선 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지구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우리 집 막내 강아지 댄열. 댄열. 추석 연휴 동안 하루도 못 쉰 나를 보러 댄열이와 엄마가 함께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댄열이와 짧은 산책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마치 형 불쌍해라며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누나라고 안 했네. 이게 문제다 몰라요. 무슨 누구지? 저 강아지입니다. 댄열이. 저 표정으로 나만의 착각일까? 댄열아, 형 정말 괜찮아. 라는 세 줄의 일기를 남겨주셨네요. 아니 근데 사실 이번 추석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하루도 못 쉬었다는 게 사실 놀랍고요. 추석 때 왜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우리 거 하고 있었나 그때도? 네. 홍콩 특집 네. 편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찍으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메인 PD가 좀 정말 하여튼 욕심만 많아가지고 말이야. X세대. 제가 또 알아보니까 워라밸을 보장받는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어떤 직군의 경우에 특성상 워라밸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영화 촬영 현장을 보면 주 52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네, 이제는.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2시간과 무관한 직군들이 몇 개 있어요. 이를테면 헤드스텝, 조감독 뭐 이런 경우들이 그 52시간하고 좀 무관하게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피디님들하고 비슷하게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는 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세 분이 어쨌든 지금 그냥 딱 봐도 워라벨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분의 현재 상황이 솔직히 어떠한가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워라벨의 개념은 저희가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기대는 했어요? 입사하기 전에는? 그 워라벨이 딱 지켜지는 것보다 그냥 워크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은 게 이 직업이라서 사실 그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재밌고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이제 슬슬 이제 체력이나 이제 몸이 힘들어지면서 가끔씩 길을 잃긴 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다잡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이분들 이제 사전 인터뷰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저 휘피디님은 유일하게 퇴사 계획을 세워두신 분이에요. 오, 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35세에 퇴사를 하시겠다고 인터뷰 때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아 그거는 저 스스로 그냥 세워놓은 그냥 스스로 생각했던 어떤 그냥 목표인데 제가 길게 얘기하고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 PD를 이제 선택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개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원래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과를 나오고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PD를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인정을 받고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다 보면 딱 시작했을 때는 힘들 수 있지만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이제 이과적인 성격과 뭐 새로 배운 것들이 합쳐져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입장에서 10년이라고 정해놨고 근데 그게 이제 PD를 그만둔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10년은 무조건 하자라는 생각으로 세운 계획이라서 저건 이제 그거지. 퇴사한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덕션 회사 있잖아. 왜 외부 회사에 프리로 비싼 나가겠다. 값에 이제 스카웃 되겠다. 프리로 나가겠다. 그 얘기지. 저희가 이제 다음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새벽 3시 퇴근. 집에 도착하면 4시. 씻는 건 사치다. 그래서 어쩐지. 아침에 눈 뜨면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빼곡하게 쌓여있는 카톡들. 송 출근했어? 송 편집 수정했니? 송 이거 어디에 있어? 송 이거 체크 좀 부탁해. 내가 이렇게 인기쟁이였구나. 아이고. 내 하루의 첫 일과는 밀린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는 것이다. 답장을 다 했으니 인기녀인 나는 이제 씻고 출근을 해야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 줄 사연은 약간의 거짓말이 있다. 뭐? 마지막 줄. 나는 이제 씻고 출근해야 나는 강력한 의문을 표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그냥 이모 PD님한테 묻고 싶은데 카톡이 그렇게 많이 와요? 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제 얘기는 아닌데 저희는 모든 업무를 이제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일단 그 와 있었던 친구들의 메시지는 이제 안 보이고요. 근데 방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쌓여서 한 화면을 채우죠. 그러니까 사적인 카톡 같은 것들은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네네, 아예 못 보고. 확인도 못 했는데. 네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카톡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받는 것도 노동시간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근데 말도 업무 있잖아요. 시간 외에는 예. 또 카톡으로 지시를 하면 안 되죠. 예. 실제로 그래서- 카톡을 안 쓰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혹시 몇 년 차라 그랬지 아까? 이제 1년 다 1년 다 돼가지고 아이고. 1년 전에 처음 입사 직전에 이 정도로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속아서 들어왔고.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를테면 업무 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면- 거예요? 아,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각오했던 것보다 심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라벨을 포기해야 되는 이게 직장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일을 그만두지 않는 거죠? 말투를 좀 바꾸시면 내가 뭐 4주 뒤에 만날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도 되게 마오토코의 이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입사 초기부터 그리고 어떻게 버티게 됐는지까지 보여주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쭉 다니기를 선택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약간 비어있는 삶을 살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채워진 삶을 살고 싶었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있어서 물론 좀 너무 과하게 채워지고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꽉 찬 삶을 살고 있는 게 되게 조금 자부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네 그런 삶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창 새내기 기자 시절 때 되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글을 못 쓴다 요 진짜. 나 너 키노 기자 할 때 글 못 쓴다고 욕먹은 얘기 되게 많이 알아. 네, 어쨌건 이 기자는 이 기자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일을 끝냈는데도 퇴근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 거. 네, 가방을 들고 일어나면 왠지 집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방이 없으면 화장실 가는 것처럼 쓱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쩔 때 가방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 가방을 퀵서비스를 불러서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먼저 집에 도착할 때가 있어. 그러면 퀵서비스 아저씨에게 가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혹시 이거 보내신 분 아시죠? 그분이 생각할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야. 인터스텔라네, 인터스텔라. 자, 그럼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너무 슬프네요. 나는 신혼 6개월 차. 새벽 2시지만 우리 팀 PD들은 모두 편집 중이다. 모두 일하는데 나 혼자 잠깐 씻고 오겠다고 얘기하기 미안해서 살짝 집에 들렀는데 도착하자마자 울리는 선배의 까똑. 편집 수정해서 다시 전달 좀. 네.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택시 타고 회사로. 나는 오늘도 허공에 대고 인사를 한다. 잘 자 남편.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PD님들의 중요한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좀 잠깐 씻고 오겠다고 얘기하지만 미안해서 살짝 집에 들렀습니다. 근데 결국 씻지 않고 택시를 타고 대체적으로 네 굉장한 공통점이네요. 네. 그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남편은 솔직히 어떤 직종이에요? 그 남편은 삼성에서 연구원. 그럼 정말 근무 시간만 딱 근무하는. 네, 완전 워라밸 딱 지키는 직장이에요. 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단위로 쪼갰을 때 쉬는 날은 있어요? 저희 쉬는 날은 하루? 무슨 요일? 딱 토요일 정도. 그래 다행히 토요일 날은 쉬니까. 네. 조용하세요. 근데 그 하루도 토요일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거의 오후 2, 3시쯤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바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료 정리하고. 네, 또 자료 정리하고 그러느라 그래서 남편이랑 외부에서 데이트를 한 지가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워라밸 자체잖아. 그건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라는 얘기도 할 테고 그런 고민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탱하게 만드는 오늘도 출근하게 만드는 힘이랄까? 일단 저는 그냥 아기 때부터 PD라는 직업을 바라보고 꿈을 키워왔고 이 직업 자체가 그냥 직업 자체를 넘어서 저의 자부심이기도 해서 뭔가 그냥 힘들다고만 해서 그만두는 건 뭔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켜내고 싶어요. 출마하실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다른 나얘 국장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꿈이나 목표를 떠나서 사실 그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면 약간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나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보다 상위 개념이 이제 홍콩이기 때문에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홍콩의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은 평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새벽에 퇴근하고 자기 직전에 남편이랑 수다 떠는 게 엄청 그게 제일 소소하게 좋지. 행복해요. 아직은 그렇지. 아직은 그럴 때야. 넌 이젠 안 그래? 아니 뭐 굳이. 아니야 근데 서로 같이 했으면 저 이제 10년 차인데 계속 그게 좋아요. 뭐 6개월 차면 싸울 일도 없고. 이 PD님. 저는
계속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을 때가 진짜 좋은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럼요.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길게 있으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이를테면 촬영할 때 연출부들 정말 고생해서 이제 휴찬 날 고민을 해. 아 맛있는 걸 사줄까? 근데 아닌 거야. 그치. 슬쩍 물어보면 연락을 하루 종일 끊어주는 게 훨씬 더 즐거운. 맞아. 쉬게 그럴 수 있어. 그냥 방에서 나오지 않고 지가 배고파서 뭐라도 먹어야지 그러고 나오는 게 낫지.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 인스타에 댓글 남기지 마. 쉴 때는. PPD님은?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새벽 뭐 한 2-3시에 퇴근해도 그 마지막 그 정신줄 잡고 약간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를 보다가 잠들어요. 근데 그게 정신줄 잡고 제 가장 큰 그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본인들은 MZ로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제가 할 말을 다 하는 MG 같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한두 번씩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 얘는 원래 할 말을 다 하는 애야 뭐 이런 애라서 이렇게 말해도 뭐 괜찮아 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편하게 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화되어 있고 너무 그룹화되어 있는 게 있어서 사실 하나하나에 다 다양한 개인들이고 한 사건을 좀 그렇게 크게 희화화하는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 MZ,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좀 희화가 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근데 직접 얘기를 나눠보니까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본인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약간 그 누구도.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훨씬. 그러니까 사실 뭐 워라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 분 말씀 중에 공통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나를 이렇게 증명한다라는 걸로 들려서 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꼰대 발언을 한마디 한다면 그 한국 영화에서 처음으로 주 52시간을 하겠다 그랬을 때 모두들 그랬어요. 한국 영화 이제 망했다. 망한 게 아니라 한국 영화의 가장 전성기를 만들었거든요. 기생충까지. 안 망했어요. 망한 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거지. 아이고 제대로 노동 시간을 보장해야 돼요. 그렇게 일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 못해. 프로그램 못 만들어요. 시스템을 바뀌면 결국은 자기가 선택했으니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노동 환경의 문제는 자기가 선택했으니 자기가 책임질 문제를 좀 뛰어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저는 어제도 이랬고 내일도 이랬고 우리 방구석 PD들은 이래요 라고 여러분께 희화시키거나 이렇게 이래요라기보다 우리도 안타깝고 이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PD들을 앞에 내세워서 얘기를 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젠세대의 권리자 의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MZ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변영주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문화가 먼저 자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블랙 기업이 싹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세 분 오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하셨어요. 퇴장할 땐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가는 거야. 네, 오늘은 워케이션의 성지 데스커 양양 워케이션 센터에서 일과 휴식의 콜라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희가 뭐 회식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를 PD님들하고 같이 나눈 게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던 진짜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제대로 퇴근을 해서 네, 뭔가 함께 놀아봅시다. 양양의 밤을. 네. 그럼 우리 내일 또 업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 너무 걱정되는데 제가 내일 뭘 할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배순탁의 면접 시간인 거죠? 예.